최근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높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손발이 자주 차고 오후만 되면 몸이 쉽게 붓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혈압도 혈당도 정상인데 피곤함이 가시질 않는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혈관을 지키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단 3가지만 바꿔도 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혈관을 지키는 나쁜 습관이라니 말이 좀 이상한데요. 맞습니다. 언뜻 들으면 서로 모순된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을 지키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혈관을 더 지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완전히 끊거나 하루라도 운동을 거르면 불안해서 무리하게 운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식단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커피를 물처럼 마시며 버티는 생활도 처음엔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혈관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잘못된 선의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진짜 혈관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근거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과 회복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혈관의 젊음과 노화를 결정짓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길, 혈관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길입니다. 심장에서 보내진 피가 이 길을 따라 흐르며 뇌, 근육, 장기, 피부까지 생명을 유지시켜주죠. 그런데 이 길이 좁아지거나 굳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그 어떤 고속도로 정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산소와 영양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몸 전체의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생겨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혈당이 정상이니까 아직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조용히 피로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친 혈관이라고 표현하는 상태는 탄성과 회복력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한번 팽창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불규칙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이 자주 차거나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가끔 이유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혈관이 회복할 여유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혈관 피로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 채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급등하거나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후 성인의 약 60%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더라도 혈관 탄성 수치가 낮아 혈관 노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혈관의 피로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습관, 무조건 짠 음식을 피하는 습관이 왜 오히려 혈관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 흔히 혈압의 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만 높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짜게 먹지 마세요. 물론 염분의 과잉 섭취는 분명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을 아예 소금을 끊어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혈관이 더 지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염분을 통해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염분은 나트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세포가 재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저염식은 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혈관 내 수분이 불안정해지면서 혈압이 오히려 불규칙하게 변하고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이 잦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되 미네랄의 균형을 함께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소금의 질과 균형을 관리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미역국처럼 천연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식은 혈류에 필요한 전해질을 공급해주지만 가공식품의 나트륨은 미네랄 균형을 깨뜨립니다. 또 지나친 저염식으로 인해 음식의 맛이 떨어지면 식사량 자체가 줄어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근육이 줄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면서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혈관은 단지 염분이 아니라 혈액의 흐름 자체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짠맛을 완전히 끊는 대신 천연소금, 채소, 해조류 등을 함께 섭취해 칼륨과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은 지나친 절제가 아닌 균형을 원합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많은 것을 제한하다 보면 오히려 혈관은 리듬을 잃고 불안정해집니다.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조언을 소금 자체를 없애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혈관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혈관이 건강해진다는 우리가 믿고 있는 두 번째 오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노력조차 때로는 혈관을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운동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죠.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탄성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혈관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운동 자체보다 운동 후 회복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상승하고 혈관벽이 반복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숨이 찰 정도로 뛰거나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반복할 경우 혈압은 순간적으로 2배 이상 올라가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땀을 흘리고 개운하지만 이런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섬유들이 손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고강도 운동을 지속한 중년층의 경우 오히려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동은 양보다 질, 그리고 강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일정한 박자와 호흡을 따라 움직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언제나
최고의 혈관 운동으로 꼽힙니다. 걷기는 단순하지만 완벽한 운동입니다. 일정한 호흡, 일정한 리듬, 일정한 속도로 심장과 혈관이 부담 없이 순환을 이어가게 하죠. 반면에 오늘은 많이 움직여야겠다 하며 한 번에 몰아서 운동을 하는 습관은 혈관에게 과부하를 주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입니다. 운동은 노력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비슷한 리듬으로 걷는 습관이 혈관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중 숨을 참거나 빠르게 몰아쉬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혈관은 산소를 통해 이완과 수축의 리듬을 만듭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은 혈관의 내벽을 부드럽게 자극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는 강도보다 호흡의 리듬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박자, 내 혈관이 편안함을 느끼는 속도, 그 리듬을 찾는 것이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 나쁜 습관 바로 스트레스성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혈관을 더 지치게 만드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다이어트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몸매를 위해, 혹은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 시작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될 때 생깁니다. 특히 빨리 빼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할수록 몸은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줄입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비상모드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혈관벽의 긴장을 유발하고 혈압과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즉,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이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보다 감정적 긴장을 조절한 사람들의 혈관 회복력이 훨씬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위기 상태로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혈관은 이완되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릅니다. 따라서 식단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긴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3끼 중 한 끼라도 천천히 음식을 충분히 씹으며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또 배고픔을 참으며 운동하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더 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공복 운동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류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운동 전에는 작은 한 입이라도 먹고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칼로리 보충이 아니라 몸에게 이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되찾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네 번째 습관, 수면 부족이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면은 혈관의 회복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는 유일한 시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이 줄어도 괜찮다, 하루 45시간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혈관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혈압을 낮추고 혈류의 흐름을 조절하며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늦게 자는 습관이 반복되면 이 회복 주기가 깨져버립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고 피로가 쌓입니다. 이걸 혈관의 야간 회복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하버드 수면의학 연구센터는 수면이 하루 6시간 미만인 사람의 혈관 탄성이 정상인 사람보다 약 35%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잠이 부족하면 혈관이 경직되고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쉽게 요동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부족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린다는 점입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의 긴장이 풀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혈압이 높게 유지됩니다. 또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심박수와 호흡 리듬이 불안정해져 혈류 순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이유로 수면 부족은 혈압, 혈당, 혈관 건강을 모두 악화시키는 공통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의 시간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혈관이 이미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더 오래 자려 하기보다 하루의 리듬을 조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잠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리듬을 회복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젊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쌓아두지 않고 그날 안에 풀어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물 대신 커피나 음료로 하루를 버티는 습관이 혈관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은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커피, 오후에는 차나 음료로 하루를 버팁니다.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여도 이 습관이야말로 혈관을 가장 피로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진해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혈관 속을 지나는 피가 점점 끈적해지면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에는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탈수성 혈압 상승의 원리입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물을 마시는 것 같아도 결국 체내 수분을 빼앗습니다. 하버드 의대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커피 3잔을 이상 마시는 사람은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보다 혈압 변동폭이 약 20% 더 크다고 합니다.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은 맑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커피나 음료를 마신다면 그만큼의 양을 꼭 물로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30ml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은 하루 약 1.8L, 즉 종이컵 9잔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2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그 한 잔만큼 물도 함께 마셔보세요. 혈관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즉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을 함께 정리하면서 혈관을 지키는 진짜 회복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혈관을 지키는 나쁜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짠 음식을 완전히 피하려다 생긴 영양 불균형,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해서 생긴 혈관 압박, 조급한 다이어트로 인한 혈관벽의 손상, 수면 부족으로 인한 회복력 저하, 그리고 물 대신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습관까지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좋은 의도가 몸에게는 과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혈관 건강의 핵심은 절제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무엇을 빼느냐보다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혈관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매일의 리듬을 조금만 정돈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후 10분간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밤에는 조명을 낮추며 깊은 호흡을 하는 것. 이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혈관은 다시 부드럽고 유연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건강은 노력보다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으신 5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몸은 쉬고 있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아. 더 피곤했던 날 있으셨죠? 다음 시간에는 생각이 많을수록 몸이 피로해지는 이유, 마음의 긴장이 어떻게 몸의 피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뇌와 몸이 동시에 회복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이어가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정확한 지식으로 실천 가능한 건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튼튼 건강이었습니다.